한국이 특별하다고요? 한국에 중국 관광객들이 없다면 뭐가 남을까요? 여기 한국을 싫어하는 중국인 인터넷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이 중국 인터넷 방송인은 한국의 어떤 경악할 모습을 보게 되고는 그만 소름 끼치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메이린이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는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28의 나이에 저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기만 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별들의 바다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일상의 풍경이 되어버렸네요. 제 스트리밍 스튜디오는 사무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 대의 전문 카메라가 제 책상을 향해 있고 부드러운 조명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방금 전 어시스턴트가 오늘 소개할 제품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회사들이 보내온 비싼 향수들과 디자이너 가방들이에요. 그들은 제가 팔로워들에게 구매를 추천해주길 바라면서 보냈죠. 방송 시작 5분 전입니다. 메이린 씨, 제 매니저 천혜희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숫자와 일정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작은 원룸에서 휴대폰과 책상 스탠드 하나로 방송을 시작했었죠. 이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카메라 감독, 제가 좋아하는 대로 버블티를 가져다주는 어시스턴트들까지 전체 팀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정말 기분 좋은 것이에요. 정말로요. 메인 카메라의 빨간불이 깜빡입니다. 저는 특별한 카메라 미소를 지었어요. 팔로워들이 마치 비밀을 나누는 친한 친구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미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예쁜 여러분. 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럭셔리 브랜드와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5만, 10만, 15만.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세가 더 꼿꼿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믿고 따라주고 있으니까요. 천혜희 씨가 다음 달 일정이 적힌 종이를 들고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의 협업 건이었죠. 짜증이 났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중국의 성공을 따라하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몇몇 시장들이 어떻게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잠시 효과를 주기 위해 멈추고 댓글이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들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없다면 뭐가 남을까요? 시청자 수가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컨디션이었고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이 미래입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작은 시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방송이 끝난 후 천혜희 씨가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메이린 씨, 다음 달 한국 뷰티 계약건에 대해서 취소하세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수 보셨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동의하셨는지 보셨잖아요.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내일 콘텐츠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웨이 씨.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시간을 되돌려 그때의 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저는 성공과 영향력,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했었죠. 제 완벽한 세상에 곧 금이 갈 거라는 것도, 그 금이 간 틈으로 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빛이 들어올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하이 고층 빌딩의 제 세련된 사무실에서 저는 제가 무적이라고 느꼈어요. 운전기사가 고급차로 저를 집으로 모셔다 줄 것이고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갈 거예요. 팔로워들은 저를 사랑했고 브랜드들은 저와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이것이 제 완벽한 삶이었고 아무것도 잘못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곧 변하리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아침 6시 30분 침대 옆 탁자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좋은 소식일 텐데요. 새로운 팔로워가 늘었다거나 브랜드 계약이 성사됐다거나 긍정적인 댓글들이 달렸다거나 하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잠든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천 개의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한국어였어요. 간간히 보이는 영어 댓글들은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정말 무지하군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평소에는 편하던 실크 잠옷마저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팔로워, 조회수 전부 다요. 마치 구멍난 금고에서 돈이 쏟아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천혜희 씨였습니다. 컴퓨터 좀 켜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 사이트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논란의 인물, 무감각한 문화적 무지를 드러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브랜드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메일함에는 협력관계 일시 중단이나 파트너십 재검토를 요청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메일인 씨 1시간 뒤 사무실에 도착한 웨이 씨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수치들을 보세요. 어제부터 참여도가 60%나 떨어졌고 주요 브랜드 3곳에서 이미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강한 척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웨이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메일인 씨의 말에는요. 300만 팔로워가 있다는 걸 잊으신 건가요? 오늘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저를 빛나게 해주던 카메라와 조명이 마치 차가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조차 마주하기 힘들었어요. 정오쯤 류엔이 늘 그렇듯 카메라를 목에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녹차를 제 책상에 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얘네 눈이 반짝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모든 걸 기록하면서 당신의 눈으로 본 진짜 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지금? 거기서는 다들 저를 미워할 텐데. 바로 그거예요. 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진정한 영향력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 앞에서 배우고 성장할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조용히 듣고 있던 웨이 씨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옌 씨 말이 맞네요. 이건 대단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장메일인의 이해를 향한 여정 마이너스 시리즈로 만들면 좋겠는데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풍경이 저를 든든하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깊이 추락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옌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완벽하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쉽게 판단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들에 대해 함부로 했던 말들도 생각났고요. 이제는 말하기보다 배울 때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마침내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티켓을 예약해주세요. 하지만 옌, 당신도 꼭 같이 가주세요. 저에게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필요해요. 그날 밤 짐을 싸다가 침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만한 인플루언서로 보이지 않았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한없이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잘 윤활된 기계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란도 소란도 없이 움직이는 보도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냥 공항일 뿐입니다. 라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디자이너 핸드백을 꽉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반짝이는 바닥 4가지 언어로 적힌 선명한 안내판, 그리고 길 잃은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주려며 유유히 지나가는 친절한 로봇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공항 직원 한 분께서 정중히 인사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완벽한 만다리노로 말씀하시며 길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제가 익숙한 그런 연습된 고객 서비스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강남으로 갑니다. 라고 옆에 있던 옌이 대답하며 이미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분은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상세한 지도를 그려주시고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며 여정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항 특급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안에서는 깨끗하게 정돈된 좌석과 노선이 명확하게 표시된 디지털 화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열차 안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전화에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영상을 틀지 않았습니다. 한 노부부가 탑승하자마자 3명의 젊은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좌석을 양보했습니다. 보이시죠? 라고 옌이 속삭이며 카메라에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서울로 미끄러지듯 들어서고 창밖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제가 조심스레 쌓아온 선입견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선명한 안내판,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완벽한 시간에 움직이는 열차들. 밀고 당기는 소란 대신 질서 정연한 줄과 공손한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든 어머니가 탑승하자마자 바로 누군가가 자리 양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릅니다. 라고 저는 옌에게 인정하며 강남의 거리로 나오자고 했습니다. 보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넘쳐흘러 쓰레기가 가득한 쓰레기통이나 공격적인 상인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혼자 걷거나 웃으며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안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길거리 음식 노점에 들러 한 노년의 여성분께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노점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그분은 장갑과 단정한 앞치마를 착용하시고 조리 공간이 반짝였습니다. 그녀께서 제공해주신 매콤한 떡볶이는 맛있었고 소스는 깊고 복합적인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셔보세요 라고 그녀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할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제 그릇에 떡볶이 하나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에 그 순간을 담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언어의 장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길거리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나 관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도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웃음 속에 쓰레기를 줍고 보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의 도시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있지만 경직되지 않았고 현대적이면서도 영혼이 없지 않으며 자부심은 있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옌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옌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배우기 위해서요? 라고 옌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요한 창문 유리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밖에는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 없이 넘겨왔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제가 배워보려고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공허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와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라고 저는 옌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옌은 미소 지으며 이번 여정이 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저를 놀라게 했고 도전하게 했으며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의 말입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또 어떤 발견이 있을지 또 어떤 선입견들이 깨질지 기대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상하이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말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덕분에 밤은 마치 다채로운 꿈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고급 의류 매장 밖에 서서 오늘의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옌 씨께서 카메라를 조정하시며 서울에서 럭셔리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완벽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완벽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주머니를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옌 씨. 라고 두려운 속삭임처럼 외쳤습니다. 제 핸드폰이 없어요. 이 핸드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이 들어 있었거든요. 수백만 팔로워가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 뱅킹 앱, 개인 사진,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까지 모두요. 중국에 있을 때라면 잃어버린 핸드폰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부품으로 팔리고 있었겠지요. 마지막으로 언제 가지고 계셨습니까? 라고 옌 씨께서 저를 진정시키려 하며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저는 당황과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아니면 마지막에 들른 가게에서? 아니면 그때 대학생 스웨트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오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완벽한 만다린어로 물으시며 저는 민지입니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녀의 도움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민지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분실물을 잘 찾아주십니다. 경찰서는 작지만 현대적이었습니다. 한 경찰관께서 민지 씨의 통역을 받으며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민지 씨께서 말씀하시며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카페에 앉아 민지 씨께서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 잠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지 씨는 중국 문학을 사랑해서 만다린어를 공부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민지 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요. 라고 민지 씨께서 외치셨습니다. 길거리 청소부분께서 가져다 주셨어요. 경찰서에서 우리는 길거리 청소부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온화한 눈빛과 수고스러운 손길을 가진 노신사였습니다. 제가 보상금으로 돈을 드리려고 하자 그분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보통 있는 일입니다. 라고 서툰 중국어로 말씀하시며 서로를 돌보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정, 사진, 심지어 핸드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었던 현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핸드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길거리 청소부분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서로를 돌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이전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중요한 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상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생각했는지를 반성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또 어떤 교훈을 제게 가르쳐 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마을의 목재 기둥 위로 황금빛 줄무늬를 그려주었습니다. 저는 고즈넉한 고택의 마당에 서서 곡선을 이루는 기와 위로 햇살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디자이너 옷이 이곳에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서울이 작은 도시에서 현대의 경이로움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이 고즈넉한 건물들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건물의 설계 방식을 보십시오. 라고 저희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며 구조를 지탱하는 목재 이음새를 가리키셨습니다. 못없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균형과 조화. 그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많은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번잡한 교차로에서 아무 차도 없는데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젊은 손님들이 어르신들이 트레이를 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한국의 효율성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가지 언어로 된 안내판이 모든 사람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임산부가 차량에 탑승하자 3분이 즉시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은 관광객이 길을 물었을 때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번역 앱과 몸짓으로 함께 협력하며 정확히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 팀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옌 씨께 말씀드리며 촬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도시를 돌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한 기술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현대 건축과 전통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주니어 직원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선배들은 진지하게 경청하였습니다. 아이디어가 양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면서도
문화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작은 식당에서 저는 주인님의 10대 아들이 별다른 부탁 없이 어르신 고객의 식사도구를 자르는 것을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마치 손주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손을 두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연결고리들이 곳곳에서 피어나며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성공이 가장 큰 건물이나 가장 비싼 상점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저는 저녁에 옌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어둠이 내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는 평화로운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무언가에 관한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팔로워들이 저에게 경험에 대해 묻는 알림이 핸드폰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둘러 답변하기보다는 한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전통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잔디밭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상점에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결고리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저희 가이드분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동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공손한 상호작용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이 서로에 대한 존중, 공동의 책임감,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쯤 저는 며칠 전 서울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팔로워들을 위한 콘텐츠를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회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 말입니다. 서울의 석양이 호텔 방을 황금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10분 후 300만 명의 팔로워들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예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십니다. 라고 옌씨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카메라를 조정하셨습니다. 이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옆에 놓으시며 이거 드세요. 전에 좋아하셨던 한국 감귤차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숙한 그 달콤새콤한 맛이 제 신경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곧 할 일을 지켜보러 올라오는 별들 같았습니다. 저는 행운을 빌기 위해 할머니께서 주신 옥 목걸이를 만지며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연습된 미소도 거울 앞에서의 자세한 포즈도 없이 오로지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시청자 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만, 20만, 50만. 화면에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성공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찾아주고 보상을 거절한 길거리 청소부 아저씨, 단지 관심에서 비롯해 동네를 청소하는 학생들, 지하철역, 식당, 그리고 어르신과 젊은이 사이에서 보았던 그 존중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격한 효율적인 시스템, 낯선 이들의 친절,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한 이야기 한 이야기마다 마치 진실을 전함으로써 제 옛 선입견들이 씻겨내려가는 듯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라고 저는 볼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경제력이나 가장 비싼 상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댓글창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제 말을 번역해 주었고 중국 팔로워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으며
양국 사람들이 진정한 호기심과 존중으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마침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없이 말하고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무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아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옌 씨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저희 둘 다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핸드폰에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후원 제안을 보내는 브랜드의 메시지와 문화적 이해를 나눈 팔로워들의 이야기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저는 저를 변화시킨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며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반사시켰습니다. 이해가 시작되면 마치 빛처럼 어디로나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열어 한 통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에게 진정한 발전은 GDP나 쇼핑몰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이 아니라 우리 문화 간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오를수록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여정은 무지로 시작되었고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걸어갈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은 중국보다 인구와 땅은 작지만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발전 속도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장매일인이 경험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효율적이고 훌륭한 사회 시스템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 주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발전한 사회 시스템, 안전한 치안 환경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긴 역사와 발전, 한국적인 것을 알리는 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나눌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